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뭐 이것저것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가야 돼가지고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이번 주 못 찍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일단 급하게 되게 재밌는 기사가 떠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켰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 맞죠? 근데 NDP에서 요번에 내 집 마련하는데 유흥자를 세상에 40%까지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집 사는데 40%를 지원한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저렇게 되면은 이 다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텐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뭘까 들어와서 찾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첫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40%를 융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와 그러면은 10억 미만의 집인 거예요. 1밀리언 달러. 그러면 그 1밀리언 달러 이하의 집들은 완전 폭등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걸 받고 사고 안 받고 사는 사람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도대체 누구한테 혜택을 줄 것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최대 2만 5천 가구 모두한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특정 지역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표가 입이 그 수상이죠. 수상이 써리가 아무래도 집값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니까 써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BC주의 많은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주택 투기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거는 뭐 꼭 주택 투기 때문인가요? 집 산 사람들이 다 투기한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투자와 투기에 확실한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지 까먹었어요. 제가 뭐 유튜브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분별법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투자와 투기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저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남이 했기 때문에 다 투기인 거죠. 투기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했다. 내가 샀으면 투기인 거죠. 그죠? 저도 생각하기에 내가 한 건 투자지 투기를 한 적이 없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어쨌든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액을 낮춤으로써 낮추겠대요. 어떻게 낮출지 모르겠는데 수만 명의 중산층이 첫 집을 구매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들을 보면 첫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계속 나왔던 게 임대 정책, 주택 정책들이었잖아요. 저도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싸게 렌트도 원하지만 당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집을 사는 건데 왜 저걸 이렇게 모르고 자꾸 딴 얘기를 할까 했는데 결국은 집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게 정부는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원주민사회, 주택공급 업체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땅을 어디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원주민 사회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겠대요. 그래서 뭐 원주민들이 제가 뭐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도심에 주요 입지에 뭐 옛날에 있었지만 그 땅을 다 팔았잖아요. 강제적으로 뺏은 건 아니고 뺏은 부분이 옛날에 있었겠지만 이제 그 현대사에 들어오면서는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땅을 돈 주고 샀죠. 그 뭐 원주민들도 그 당시 적정한 가격을 주고 팔았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싼 가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좋은 입지가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고 40%를 싸게 만약에 융자를 지원하면 저게 많은 사람이 또 저 누구 돈으로 저렇게 40%를 지원할까? 결국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그죠? 정말 저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에서 나가야 되는 세금도 크고 결국 세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유발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40%를 지원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25년도에 나중에 갚게 하겠지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 1.5%의 이제 굉장히 저이자죠. 1.5%면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2%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이자율이 사실상 없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자 없이 거의 빌려주는 수준의 돈인 거예요. 1.5%로 고정이자로 지원금을 상환하게 되고 그러니까 40% 빌려준 건 1.5%로 정부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내가 대출받은 은행 이자, 시장 이자로 이제 갚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BC주에 퍼스트 네이션과 협력을 통해서 근데 퍼스트 네이션들이 과연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외곽 쪽에 많이 갖고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저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서야 땅을 찾겠대요. 그런 땅을 모색해 보겠다. 지금 이게 왜 이비 수상이 되는지 몇 년이 됐는데 그죠? 좀 진작에 좀 하지. 진작에 할 것이지 왜 지금 10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지금 보수당한테 지금 많이 밀릴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어느 당 뭐 특별히 지지하는 당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NDP가 좀 추세에 몰리다 보니까 나온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진작에 좀 하지 이런 거를. 왜 이런 거 안 하다가 지금 투표 직전에나 이런 걸 발표를 하나. 좀 진작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도를 쌓아놨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 사람들도 이 정부는 꾸준하게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땅을 찾겠대요. 그래서 과연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긴 하죠. 그리고 땅들이 예를 들어서 퍼스트 네이션 중에 이런 땅은 좋은 땅이죠. 저도 요 프로젝트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번합이고요. 여기가 이제 BCIT입니다. BCIT인데 요 건너편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옛날에 여기 직장에서 많이 다녔었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를 전체를 다 재개발하고 있어요. 공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에 뭐 막 붙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이름을 까먹어서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지 까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공사가 되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오래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에이프릴이네. 왜 최근 사진이 없지? 작년에 벌써 기초 공사가 막 들어갔고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단지 같은 게 배너 같은 게 막 걸려 있곤 하는데 요게 굉장히 초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하는데 여기가 퍼스트 네이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퍼스트 네이션 협력해 가지고 개발하는 요런 부지는 완전 알짜 부지잖아요. 여기 주변에 또 좋은 학교도 있고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보면 모스크로프 세컨더리 스쿨 좋은 학교도 좋은 것도 있고 뭐 BCIT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메트로타운하고 그리고 브렌트우드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죠. 요런 게 개발되면 좋은데 과연 이렇게 좋은 땅이 입지가 많이 있을까? 뭐 제가 볼 땐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를 융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세금을 뭐 1.2조 원을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정책일까? 이비가 당선이 되면 그나마 추진이 될 수 있는 거고 NDP가 만약에 또 안 되면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기대를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경제가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0.2% GDP 상승도 기대 못 미치고 지금 실업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부동산이 같이 무너지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부동산 프렌들리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비보험 모기지를 옛날에는 이제 퍼스트 홈 바이어만 줬는데 이제 새 집을 사는 사람 모두에게 주기도 하고 새 대출을 갱신 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모기지를 리뉴를 했었는데 참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참 정말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저도 눈앞에 좀 더 싸게 하는 걸 받고 싶은데 제가 그때 이제 빚도 론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만 받으면 일단 돈이 주니까 저한테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들을 조금 낮춰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비보험 모기지 경제 턱을 낮췄죠. 그래서 약간 부동산의 프렌들리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또 경제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내년에는 지금보다 최소한 1.5% 이상은 떨어질 것 같다. 그죠? 2%대로 떨어진다라는 얘기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얘기하는 건데 떨어지는 얘기하는 것도 있고 최소한 지금보다는 1.5% 정도. 미국이 지금 빅컷을 해서 0.5% 떨어뜨렸어요. 경제도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쯤에는 경제도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럼 금리도 2.2%대로 떨어지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긴 있겠죠. 저렇게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
그죠? 일단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폭을 두고 그 RBC가 제가 볼 때 RBC가 참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어쨌든 3%대 금리를 향해서 0.2%씩 점진적으로 아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데잘딘스에서는 여기서는 0.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다. 그러니까 0.5%를 하나, 0.25% 두 번 하나, 결국은 이제 인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꼭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을 보고 만드는 정책들은 아니니까, 캐나다의 전반적인 경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자체가 떨어지고 지금 실업자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새로운 잡을 찾기도 어렵고, 그죠?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댓글 보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잘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실력대로도 장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아니, 업종이 좋다든지 뭐 전반적으로 모두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 뭐 헬스케어 있으신 분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또 빛을 발하는 직종이기도 하죠. 그죠? 개인마다 다르니까 꼭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 5일 동안 이제 경기가 떨어져서 회사에서 지금 큰 소위 말하는 이제 테크 기업들에서 그 직장 분위기의 어떤 그 군기를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대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그때 뭐 주문을 늘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뭐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 오피스에 나오면 바로바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줌보다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좀 그 대화하기가 좀 더 편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회사의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는 또 다 나이가 나보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나와라 그랬더니 아마존 직원의 73%는 내가 들어서 치사해서 내가 나갈래, 관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봤을 때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근데 그 원격 근무로 채용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격 근무로 인터뷰도 보고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직장에 가려면 너무 먼 거. 이 사람들은 막 2시간씩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관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또 도심에서 떨어진 데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잡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런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집을 팔고 또 도심으로 또 이사 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날에는 팬데믹 때문에 도심에 집을 팔고 시외로 나갔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또 시외곽에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기사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고 뭐 내년에 금리도 떨어지고 경제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 집값이 좀 들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짧게 부동산 뉴스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남은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